안녕하세요. 유성우입니다. 오늘은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이란 정의를 잠깐 보고 가면 이제 상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이제 백화점 등에서 이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 상품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 그 판매자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도 없고 매입자, 사는 사람은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증권인 것 뿐이니까 상품 자체는 아직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대금 결제는 해줘야 되죠. 상품권 할 때.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건 뒤에 보겠고요. 그 다음에 증빙을 보면 구입 시점에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제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상품권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판매자는 발행할 수도 없고요. 또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할 수도 없습니다. 부가세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 상품권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결제 방법을 보면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요. 상품권을 왜 사느냐. 그래서 이제 부정 이럴 때 선물 직원들 우리 선물 목적으로 사는 경우랑 아니면 이제 접대 목적으로 사는 경우랑 크게 보면 나눠지는데요. 직원 등 이제 우리 내부자들 선물 목적이라면 복리후생 미처리하는 건데 이때는 그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통 무통장 입금으로 판매자한테 입금을 해주고 상품권을 사면 되겠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접대 목적인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당연히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규 판례를 잠깐 보고 가면 상품권 구입 시 이제 신용카드를 수취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이 산입되지 않는다. 즉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접대 목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목적, 직원들 선물 목적 이런 것은 괜찮아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 온라인 이제 11번가에서 이제 캡처를 떴어요. 결제를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1번가 실제 사례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막아놨죠. 기능적으로 결제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느냐? 상품권은 현금 영수증도 발급이 안 된다. 그래서 부가세 쪽에서는 세금계산 발행도 안 되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접대 목적이라면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 접대 목적인데 무통장 입금을 해서 상품권을 사와서 거래처한테 줬다. 그러면 비용을 부인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 선물 이런 일반 비용이 아닌 접대 목적인 경우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살 수가 없고 오프라인에 다리품을 팔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 11번가는 이제 안 되고 온라인 판매자니까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는 이제 백화점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소지자 가신 분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법인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상품권 이제 구입 시 회계 처리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부가 상품권 100만원을 이제 10만원권 열매를 구입하였다라는 거고 보통 할인 판매하죠. 그래서 96만 8천원 배송비 2,500원에서 이제 물건을 온라인상에 샀다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겠지만 됐다고 가정하면 상품권을 이제 할인으로 싸게 샀고요. 이제 미증 부채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이 배송비 2,500원은 그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 성격이니까 원본의 산입 그래서 그냥 지급 수수료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상품금 원계정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은 그 상품권 계정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유가증권 계정을 잡으셔도 되고 일단 대분류는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으로 자산 항목으로 일단은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권을 구입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사용 시점에는 이제 비용 처리를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구입 시점이니까 자산 처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돈 지출했을 때 항상 부가세가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부가세 쪽은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상품권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금 계정이 회계적으로 나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물품, 상품권 대금에는 부가세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원래 없는 걸 산 거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통장 입금 시에는 바로 통장에 나갔을 테니까 이렇게 대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용 시점, 실제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 회계 처리입니다. 구입 시는 이제 일단 자산 잡아놨죠, 상품권으로. 자, 목적에 따라서 실제 사용 방법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내부 임직원 선물 목적으로 이제 나눠줬다면, 이것은 이제 근로자들이니까 근로소득에 합산돼서 차변에 급여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준 상품권 원가를 떨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품으로 이제 프로모션 목적, 보통 이제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상품권 구입 후 이제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는 그 경품을 받은 상품권을 공짜로 받은 소득자는 이제 소득 분류가 보통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당연히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요. 지급명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명서를 미제출하면 2% 가산세가 따로 있다는 거 주의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한 건당 이 소득자 입장에서 경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건당 10만원 이하라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거법은 소득세법 규칙, 시행규칙 91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사례별 회계처리 방법을 잠깐 보면, 이 아까 10장을 샀는데 3장은 이제 직원한테 명절 선물을 줬고요. 2장은 방금 봤던 경품으로 지급했고요. 5매는 거래처에게 이제 접대 목적으로 선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준 것은 급여 처리하면 되겠고요.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경품 준 것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천징수 금액이 이제 기타 소득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원천징수 세금이 나왔다면 그 예술금만큼 플러스가 되겠죠, 대변에. 이제 그래서 광고 선전비도 이 예술금만큼 더 늘어날 겁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죠. 급여도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이쪽에서 만약에 그 원천세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예수금만큼 플러스가 될 거고, 이 금액 자체도 더 플러스가 돼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한테 접대를 했다면 이제 접대비를 잡는 거죠. 몇 장이었죠? 네, 5장은 거래처 선물용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만일 이제 이거를 신용카드 결제하면 비용 인정을 해주는데, 무통장 입금으로 접대비를 지급했다면, 그러니까 상품권을 샀다면 그것은 비용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 아까 일반 비용들은 상관없는데 접대비만 신용카드 결제 의무가 있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